오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예전 에피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 에피소드에 보면 이제 아이랑 어머니랑 아버지랑 지금 셋 다 지금 아이만 예전에는 문제였었는데 어머니가 아이랑 지금 막 대놓고 막 싸워요. 서로 때리면서. 그리고 아버지는 아이에게 관심을 안 보이는 총체적 난국인 가정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아이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나오시는데 이제 그분이 아이를 되게 잘 이제 케어를 잘 해주시고 어떤 솔루션 잘 주시는 걸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솔루션으로도 약간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 스님과 함께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 치유로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는 가족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어머니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냥 눈 뜨면 짜증. 이분이 소리 엄마예요. 지르고. 지금 오늘 솔루션에 나온 아이인데 싸워요. 늘 싸워요, 아내가. 아, 지금 서로 막 엄마랑 아이랑 서로 막 때리면서 형님, 그런데 방에 사든지. 치울 거니까 빨리 쳐. 아니야, 치우고 봐. 치워. 날 그럼 안 치워. 어지른 물건들을 주란 엄마의 말에 태용이 짜증 폭발. 안 치워. 갖다 치우라고. 엄마에게 난폭한 행동까지 불사. 동생이 못 만지게 하는구나. 엄마 서둘러 어린 동생을 안고 피해보지만 안 해. 태영이가 가만둘 리 없죠. 나! 이번엔 발길질입니다. 왜 때려, 왜? 전부 다 근데 왜 저렇게 치우라고만 할까요? 할아버지 말에 발끝. 할아버지를 향한 무차별 죽인 발차기.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참 키웠대요. 그렇다면 유치원 생활은 어떨까요? 태양이를 정리하고 나가자. 얼씨구? 선생님 짓이? 여기서 정리를 하네요. 정리도 척척. 다음날 나 장난감. 마트에 들어서자마자 장난감 타령. 태영이가 집어든 장난감은 어라? 그웬 공주왕관? 아니, 근데 이거를 네가 하고 다닐 거야? 지금 남자애가 여자 장난감을 고르네요. 레버트나 이런 거 안 사고 뭐 여자 구두, 뭐 인형, 바비 인형 이런 거 그런 것만 자꾸 사려고 해요.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추야 고추. 패션이 되게 싫대잖아. 배우는 게. 삼촌이라도 물어봐. 다들 뭐라 그러기만 하네요, 가족들이 태영이한테. 그런 거. 가족들의 잔소리도 소용없다. 그동안 사다 나른 장난감은 모두 다 여자 장난감뿐. 엄마가 같이 놀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닐까요? 저번하고는 문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그저 저번에 보여준 영상은 네. 문제가 많이 달라요. 지난번 영상은 아이가 엄마의 관심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너무나 유별난 태영이의 여성스러운 취향. 하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후회까지. 애가 말하는 게 원인이 아닌데. 태영이는 그래요? 미운 오리새끼입니다. 집안 내 왕따입니다. 아니 미운 우리 새끼 집안 내 왕따라고요? 아닌데. 왕따라고요? 아닌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인데. 아, 그래요? 여기서 가해자는 아버지고 할아버지야. 아버지고 남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애를 저런 상태로 만든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가 동생만 봐요. 태영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자꾸 애 문제를 찾아보려고 지금 찾아가는 방향이 틀렸어요. 지금 아이한테서만 지금 포커싱을 맞춰서 문제를 찾고 있는 거죠? 애가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애는 지금 불공평스러운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가 제대로 평등하게 취급받고 있지 않다.
내가 손해 보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집안은 기율이 없어요.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우선 그 어떤 집안이든지 규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제대로 집안의 규율을 잡아놓지 않으면은 자식들이 싸웁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지금 규율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 거거든.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 집안의 문제는 예의를 몰라요. 예의라고 하는 거는 배려와 인사거든요. 그럼 배려라고 하는 거는 내 거는 배려받고 네 거는 배려하고 우리 거는 서로 배려하고 배려받아야 돼요. 내 거, 네 거, 우리 거를 구분해가지고 어떻게 배려를 받는 건지 어떻게 배려를 하는 건지 이것이 교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섬기는 건데 사람에게는 대등한 사람, 아랫사람이 있어요. 윗사람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고 대등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는 거고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아이는 그러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죠. 방치되어진 상태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폭력적으로 행사를 하고 엄마한테도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육이 되어지지 않은 채로 애가 지금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다 그랬잖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거 전혀 가르치지 않고 그냥 방치한 겁니다. 얘를. 그런 상태에서 엄마한테 인수인계가 됐어요. 그럼 엄마가 이거를 갖다가 애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우선 그 집안에도 규율이 있어야 돼요. 그 집안의 규율을 잡는 사람은 아버지가 해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집안의 규율을 아무것도 잡고 있지 않아요. 애가 저렇게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 정해지면은 그 규율을 나만 따라야 된다고 되게 억울해요. 왜 그럼 안 키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한테만 정리하라고 시키고 자기한테만 계속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게 규율인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어떤 교육적인 마인드에서 뭔가 이거를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엄마가 정리해 뭐 시키지만은 얘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일반적으로 자기만 지금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제가 왜 유치원 가서는 그렇게 말 잘 들을까요? 거기에는 유치원 자체는 규율이 있거든. 그렇죠. 규율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 선생님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 규율을 지키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규율이 없어요. 규율이 없는 가운데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뭔가를 자기한테 강요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얘가 지금 태영이가 또 하나가 지금 남자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형놀이라든지 여성성을 좀 보인다라고 여기서 영상에서 그거는 하나 얘기하고 중요하지 있거든요.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마다 각자 각기 다른 취향이 있는 거죠. 남자아이라고 해가지고 인형 갖고 놀면 안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여자아이라고 해가지고 꼭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거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야 라든지 또 엄마의 행동이 바뀌어야 돼 라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엄마도 똑같은 피해자예요. 우선 아이를 맡겨놨더니 부모가 애를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보내준 거고 그 아이를 똑바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그 집안에 규율이 잡혀있지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집에 가장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규율을 딱 잡아놓고 그 집안에서 모든 가족이 그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율을 따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거를 따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과연 저렇게 행동할까? 그 엄마 아빠한테 저희 그 반말하면 안 존댓말 써야지 이렇게 해놓고서 정작 그 부모들은 자기 부모한테 아빠 엄마 이랬어 저랬어 이럽니다. 이러면서 애한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집안에 정해준 어떤 규율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물건은 그쵸? 자기 방이라든지 자기 공간에다가 두기 그 엄마가 얘한테 어떤 규율을 따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반발하는 이유는 그쵸? 왜 나만 그걸 지켜야 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는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집안에 규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억울한 겁니다. 그런 걸 하라고 하는 거는 부모로서는 당연한 거지만은 이런 게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부터 왜 그런 기회를 잡지 못하는지 원인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아버지부터.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우선 이 집에서 제일 먼저 인생 치유를 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고요. 규율을 세워야 되는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상태도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크게 지금 엄마 상태의 심각성보다도 아버지 상태의 심각성이 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도 규율을 갖다가 지켜야 될 대상이지만은 규율을 정해야 될 대상은 아니거든요. 규율을 정할 때는 다 같이 합의해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집안의 가장이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정해놓고 그렇죠? 같이 따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규율이 없고 가족 구성원이 그 규율을 그쵸? 따르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이한테만 그런 거를 강요한다라고 하는 거죠. 애가 그것이 규율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인식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켜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 못할 뿐만이 아니라 또 강요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상태가 지금 아이의 모습으로 투영된 거네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실은 이제 이 집에서 나가면 어쨌든 가정은 엄마 아빠가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부터 규율을 세워야 되는 아버지부터 인생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예의 교육을 받아야 규율도 세워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우선 가장 제대로 해결하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인생 치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도 이 아이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상태일 터이니까는 실제로 저렇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상처를 받으면서 뭔가 그 인생의 병이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단해서 치유하고 나야 아버지 어머니도 예절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고 나야 그걸 알아야 또 집안의 기율도 세우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죠.